원순열, 중복순열, 원순열 배웠어요. 중복순열은 관계식을 모르더라도 적절한 고배 법칙으로 구하시면 된다라고 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결국은 직순열처럼 구하고 중복되는 거 나눈다라는 게 포인트고, 원순열을 지금 2번을 질문하셨는데 부모와 4명의 자녀가 원탁에 둘러앉는다라고 했어요. 총 원탁에 몇 명 앉혀야 되니 그럼? 6명. 맞지? 원탁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뭐 이렇게 앉히겠다는 얘기죠. 근데 부모가 마주 보도록 앉는다라고 했어요. 부모가 마주 보도록. 그러면 부모의 위치를 고정하고 나머지 배열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부모를 배열하는 게 아니야. 일단 마주 본다라고 했잖아. 마주 보니까 부모가 이렇게 앉아도 되고, 이렇게 앉아도 되고, 이렇게 앉아도 되지. 근데 이게 다 다른 배열이라고 같은 배열이라고. 같은 배열이야. 회전해서 일치하면 다 같은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많이 착각하는 게 아빠, 엄마가 이렇게 앉을 때랑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앉을 때가 같을까 다를까? 원순열에서 같습니다. 왜 같지? 노란색처럼 앉았을 때 이렇게 돌리면 회전하면 또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관한 조건이 있으니까 부모를 먼저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을 마주보게 고정하는데 그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 방법 자체가 2가지가 아니라고. 그냥 무조건 마주보고 앉는 방법은 한 가지야.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회전하면 다 일치하니까 얘는 한 가지라고 방법이. 그럼 나머지 자녀 4명을 배열하면 되죠. 그럼 내가 원순열에서 무언가를 고정시켰으니까 나머지는 원순열이야? 그냥 순열이야? 그냥 순열이라고. 자녀 1, 2, 3, 4가 편의상 자녀는 그냥 1, 2, 3, 4라고 합시다. 이렇게 앉는 거랑 한 칸 회전해서 1, 2, 3, 4 앉는 게 다르지. 엄마 아빠 입장에서 내 양옆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 다른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마주보게 앉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고 4팩토리얼을 곱해야 되니까 그냥 24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순열에서. 됐죠?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2, 5, 9, 16, 18, 20. 자, 오른쪽 그림이라고 나왔는데 제 칠판에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에서 같은 선을 2번 지나지 않으며 연필을 떼지 않고 그리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뭐 이거 보통 한붓 그리기라고 하죠. 한붓 그리기라고 하는데 같은 선을 2번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연필을 떼지 않고 그린다. 그러니까 내가 한붓 그리기를 할 거야. 근데 이런 점에서 출발할 수가 있을까?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한붓 그리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는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여기를 지나와야 이쪽을 그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중간인 점에서는 한붓 그리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디나 어디에서만 해야겠니? 여기나 여기. 여기까지는 이해돼? 다른 점들도 마찬가지야. 해봐. 해보면 안 되지. 이런 점에서 출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출발해서 뭐 여기까지 그렸다고 쳐. 근데 여기를 마저 그리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다시 이쪽 그리려면 일로 가야 되지. 지난 경로를 다시 지나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붓으로 그린 거 맞지? 여기까지도 이해되지? 자, 그럼 출발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될 수밖에 없죠. 지나온 경로를 다시 지나치지 않으려면 중간에서 출발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자, 그럼 A에서 출발하는 경우 편의상 여기를 A라고 합시다. B에서 출발하는 경우 크게 나누면 2가지일 거야. 첫 번째, A에서 시작하는 경우를 볼게. 자, 그러면 A에서 시작할 텐데 지금 이 세이 클로버 같은 게 있는데 요렇게 먼저 칠하는 거랑 요렇게 칠하는 거랑 요렇게 칠하는 게 다 다르지. 먼저
이거 뭐 꽃잎처럼 생각하면 이 세 개의 이파리 중에 어떤 걸 먼저 칠할지 줄을 세워야 되지 않아?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칠할 수도 있고 3번, 2번, 1번 칠할 수도 있고 1번, 4번, 2번 칠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 세 개를 칠할 순서를 정하는 게 3팩토리얼이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3팩토리얼.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칠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이거 칠하고 이거 칠하고 이거 칠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쳤을 때 1번을 칠하는 방법 자체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칠할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칠할 수도 있죠. 잠깐 이거 이해돼? 1번 이파리를 칠함에 있어서 이렇게 칠할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칠할 수도 있다고. 방법 자체가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이파리를 칠하는 방법 자체를 3팩토리얼이라고 했고요. 그 경우의 수를 각각의 이파리를 칠하는 방향 자체가 두 가지니까 이를 몇 번 곱해야겠니? 3번 곱해야겠지. 1번도 시계 반시계, 2번도 시계 반시계, 3번도 시계 반시계 두 가지씩 있으니까 여기까지 돼? 그럼 이거는 왼쪽에 있는 이파리 3개 칠하는 방법이고 한 붓으로.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만약에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칠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택의 권한이 없죠. 무조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건 A 칠한 거. 이제 B를 칠해야겠네. B도 똑같지 않아? 이걸 1번 이파리, 2번 이파리라고 했을 때 1번 칠할지 2번 칠할지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2팩토리얼. 맞지? 근데 다시 1번, 2번 칠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시계 방향으로 칠할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칠할 수도 있지. 각각 둘 다. 이를 몇 번 곱해야겠니 이번엔? 2번. 그럼 이게 B를 칠하는 거? 자, 맨 앞에는 3팩토리얼이니까 6이고요. 2를 결국은 6번 곱하죠. 2를 6번 곱하면 얼마니? 64. 이거 얼마야 그럼? 383가? 자, 여기까지 됩니까? 오른쪽도 어떻게 될까요? B에서 시작. 근데 B에서 시작해도 이게 곱셈이니까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겠어? 똑같을 거야. 여기서 스타트한다라고 하면 1번 칠할 거냐 2번 칠할 거냐 줄 세우는 게 2팩토리얼. 각각에 따라서 시계 방향 반시계 선택의 가능성 2개. 이게 B 칠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2개를 이제 칠했어요. 칠하고 일로 왔어. 다시 이거지 뭐. 3개의 이파리 칠하는 순서 정하는 게 3팩토리얼. 각각 시계, 반시계 두 가지 방향성이 있으니까 다시 2개. 2개씩 3번. 얘도 결론이 똑같이 나오겠죠. 자,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768 나오죠. 768.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 지역의 인구조사를 조사원 5명. 일단 지역은 6개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조사원, 사람은 5명이라고 했어요. 한 명은 이웃한 2개 지역을 조사하고, 그러니까 한 명만 이웃한 2개 지역을 조사하고 나머지 4명은 하나씩 조사한다는 얘기네요. 한 명이 팀장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2개 조사한대. 담당해야 할 지역을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경계가 일부라도 닿은 2 지역은 서로 이웃한 지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지역이 6개야. 근데 조사원이 5명이래. 근데 한 명은 2개 지역을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1개만 한다는 얘기지. 그럼 상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리서치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한 명이 이렇게 조사하는 건 좀 불합리하죠. 거리가 머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이웃하는 2 지역을 커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웃하는 2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노동이 필요하네요. 이 그림 자체가 약간 비대칭적인 그림이니까 저는 편의상 이 영역을 명칭을 정할게. 자, 그럼 1번 기준으로 해봅시다. 1번의 이웃한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12, 13, 15 이렇게 조사 가능하지. 한 명이. 더 이상 그럼 1번의 이웃하는 애는 없죠. 1번의 이웃하는 애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를 기준으로 할까요? 4번을 기준으로 합시다. 양옆에 있는 애들. 그럼 4번과 이웃한 애가 4번, 2번 같이 조사할 수 있고 4번, 3번 조사할 수 있고 4번, 6번 조사할 수도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복되지 않게 더 노동을 하셔야 돼. 이번엔 2번 기준으로 하면 2번이랑 얘랑 하는 건 했지? 2, 3 있지? 2, 3. 맞아? 그 다음에 이제는 3번으로 넘어오면 3번이랑 얘랑 하는 거 했어. 3번, 1번도 했어. 3번, 4번도 했지? 3, 5, 3, 6. 맞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와서 얘랑도 했고 얘랑도 했지? 5번이랑 뭐만 있니? 6번. 맞아? 6번으로 넘어오면 얘는 다 했습니다. 얘랑 이웃하는 경우 셈 했고 얘랑 이웃하는 경우도 셈 했고 얘랑 이웃하는 경우도 셈 했죠.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 이웃하는 영역. 그럼 이웃하는 영역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개? 10개예요. 정확하게 식으로 쓰면 10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예를 들면 나는 여기를 골랐다. 그럼 얘랑은 한 명이 조사해야 되지. 맞아? 그 한 명을 조사원 5명 중에 또 하나 뽑아야 되지 않아? 지역 2개를 조사할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OC1. 이거는 인접한 2지역. 여기서 OC1은 2지역을 조사할 조사원 선택. 어떤 A라는 사람이 참 재수도 없게 1번, 3번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럼 나머지 B, C, D, E는 영역 하나씩 맡아서 그냥 조사하면 되죠. 그냥 4팩이지. 이 D는. 자, 됐습니까? 10실, 5실 곱하면 50이고 4팩토리얼이 24니까 뭐 구해보시면 답 나오겠죠. 얼마 나오니? 1200인가요? 네, 1200 나오겠고 자, 그 다음 그 다음을 보시면 1, 2, 3, 4, 5의 숫자가 한 개씩 적힌 공 5개를 3개의 상자 ABC에 나누어 넣으려고 한다. 각 상자에 적힌 수의 합이 12 이하가 되도록 할 때 상자에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맞아 이게? 자, 그럼 한 상자에 나누어 넣은 전체에서 아마도 빼는 방법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1, 2, 3, 4, 5가 적힌 공 5개가 있는데 상자가 A, B, C가 3개가 이렇게 있대. 확률과 통계 과목 처음 할 때는 그냥 천천히 풀어도 돼. 처음에는 천천히 풀어 그냥. 그림 그려가면서 익숙해지면 속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럼 먼저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각 상자에 넣은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2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빈 상자가 존재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공들을 막 4개, 5개를 한 상자에 다 집어넣어도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럼 먼저는 적힌 수의 합이 12 이하가 되는 케이스가 적을 거냐, 12를 초과하는 경우가 적을 거냐 초이스를 해야지. 경우의 수가 적을수록 우리가 셈이 편하니까. 저라면 이렇게 구할 것 같아요. 적힌 수의 합이 12 이하가 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뭐 1, 2 집어넣어도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랑 정반대되는 표현이 뭐예요? 적힌 수의 합이 12 이하의 반대면 12 초과. 12를 넘는 경우가 더 적지 않아? 전체 경우에서 걔를 빼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냥 공을 냅다 집어넣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적힌 수의 합이 11을 넘어가는 상자가 있는 경우를 빼겠다고. 자,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네.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공보고 어디 들어갈래? A, B, C 셋 중에 하나. 지금 얘는 공이 다 구분되는 거예요. 왜 구분되지? 숫자가 적혀 있다라고 했지 같은 공이 아닙니다.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얘 보고 어디 들어갈래? 라고 하면 A, B, C 세 개 중에 하나 고를 거고 그 다음에 뭐 1이 이렇게 들어갔다. 2 보고 어디 들어갈래? 라고 하면 또 셋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공이 상자를 선택한다고 보셔야 되지. 3 몇 번 곱하겠습니까? 그럼 5번.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냥 서로 다른 공 5개를 빈 상자가 있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빈 상자면 공에 적힌 수의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빈 상자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공 보고 어디 들어갈래? 셋 중에 하나. 2번 공도 셋 중에 하나 골라 들어가고 3번 공도 셋 중에 하나 골라 들어가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근데 적힌 수의 합이 11을 넘어가는 건 빼면 되겠죠, 그럼? 그렇지 않아? 11을 넘어가려면 케이스를 좀 세보셔야 될 것 같아. 한 상자에 다 때려 넣는 거. 이거 합이 얼마야 지금? 15지? 응, 그치? 1 하나 빼도 되겠네. 그죠? 자, 10이 넘는 거니까 여기서 그럼 1을 빼는 게 아니라 2를 빼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또 있습니까? 또 없죠. 10이 초과라는 얘기는 13 이상이라는 얘기잖아. 더 이상은 뺄 수가 없어요. 여기 제일 큰 3, 4, 5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얘네 세 마리 합이 12고 거기다 1이든 2든 하나는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3, 4, 5 더한 게 10이고 작은 애들 4마리 쓰면 10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 세 가지 경우가 전부네요. 오케이? 이 세 가지 경우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는 이 5개의 공을 한 상자에 집어넣어야 돼. 한 상자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몇 가지니? 3가지지. A에 다 집어넣어도 되고 B에 다 집어넣어도 되고 C에 다 집어넣어도 되잖아. 이게 3가지예요. 얘는 2, 3, 4, 5 뭉탱이를 한 상자에 집어넣고 남은 공이 뭐죠? 1 남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 2, 3, 4, 5를 세 상자 중에 하나 선택해서 2, 3, 4, 5를 다 때려 넣고 남은 상자 둘 중에 하나에는 1번을 집어넣어야겠죠. 물론 3P라고 쓰셔도 됩니다. 6가지.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남은 공이 2인데 2 빼고 1, 3, 4, 5를 상자 3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다 집어넣고 남은 상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2가 들어가야 되고 자, 그럼 여기서 15 빼면 되겠죠? 15. 243에서 15 뺐으니까 228가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게 1-9번이었고 16번 이것도 참 한 100만 년 만에 보는 문제 같다. 제가 계속 3학년 이과만 수업을 했더니 확률과 통계가 수능 수업을 한 지가 좀 한 3년 된 것 같네. 오랜만에 보는 문제들이 많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8개가 서로 외접하고 있고 어떤 형태의 산책로가 있다. A에서 B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자, 일단은 얘는 다 외접하고 있습니다. 외접하고 있고 이 문제 그림상 이 길이 같겠죠. 어떤 등분한 점이잖아. 맞죠? 이 4등분 했으니까 이 호의 길이는 다 똑같을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그림이 아니지 않아? 우리가 익숙한 그림은 바둑판 모양이에요. 바둑판 모양. 지금 이 그림의
모양이 중요한 건 뭐 미술 시간이겠고 우리는 수학 시간이니까 심플하게 직선으로 표현해 볼게. 무슨 색깔을 해야 잘 보일까? 빨간색. 요거로 보겠다고. 거리가 똑같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자, 이렇게 붉은색처럼 그리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안하지 않겠어? 결국 이거랑 똑같아. 경로의 수는 길이는 달라지겠죠. 얘는 곡선이고 얘는 직선이니까. 근데 결국 여기서 일로 이렇게 직선을 간다는 건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인데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나는 직선으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간대. 여기가 지금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근데 최단 거리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쓸모없는 길은 지워버릴게. 쓸모없는 길은 뭐냐면 요 위에 길은 쓸모가 없어요.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가면 최단 거리가 됩니까? 자, 최단 거리면 일단 몇 칸인지 확인해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거리지. 오른쪽 아래나 오른쪽 위로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그림은 그냥 함정이죠.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없어. 지워. 이렇게 길이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길이 있는 건데 앞에서 제가 기본 문제를 할 때 이거는 평범한 직사각형 바둑판 모양이 아니라 장애물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길이 없다 혹은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지나는 경유점을 먼저 찾아보라고 했지. A에서 B로 최단 거리로 갈 때 반드시 지나야 되는 보통은 저는 수학 시간에는 경유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찍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찍는데 요령도 말씀드렸죠. 절대 길이 중복되지 않게 찍어야 되고 점의 개수는 최소가 좋다라고 했어. 점의 개수는 최소. 오케이? 자, 이렇게 찍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이해했나 한번 볼게. 이렇게 찍으면 될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A에서 여기 갔다가 B를 가는 길에 A에서 여기 갔다 B로 갈 수도 있죠. 중복이 나옵니다. 중복이 되지 않게 찍으라고 했어. 중복이 되지 않게 찍으려면 진행 방향이 어떤 방향? 비스듬하게 사선 방향. 지금 얘는 그림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찍어야 된다라고 했죠. 잠깐 눈에 잘 안 들어오나? 당신들의 공간 지각을 발휘해봐. 지금 만약에 사각형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찍으라고 했다고. 그럼 최소가 되게 경우점을 찍으면 저는 이 두 점을 찍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아. 왜 이 두 점을 찍나요? 라고 하면 절대 중복되는 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A에서 1번 거쳐서 B번 가는데 A에서 2번 거쳐서 B번 가는 길이랑 중복이 나옵니까?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업 끝나면 집에 가려면 여기 지나가야 되지. 문 통과해야 되고 이게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경유점이고 또 집에 가려면 엘리베이터 통과해야 되고 두 번째 경유점이 되겠고 그 점이 최소가 되게 찍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학생은 이렇게 찍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찍어도 돼. 중복되는 길은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일로 갔는데 일로 가면 최단 거리가 안 되죠. 쭉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얘는 점이 몇 개? 3개니까 케이스가 더 많다고. 계산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점 2개만 찍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자, 그럼 A에서 아이고 이건 왜 지웠어? A에서 1번 가는 경로의 수는 뭐 나누기 뭐 하면 돼? 4팩 나누기 3팩. 왜? 결국은 4번 이동해야 돼?
4번 이동해야 되는데 이 같은 방향으로 3번이니까 같은 것이 3개 있는 순열의 개수랑 똑같죠. 자, 4가지고 그 다음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에서 B번 가는 건 첫 번째는 노동으로 세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 그림보다 복잡하면 노가다로 세기가 어려워. 그냥 이 길이 있다면 참 좋겠지. 이 길이 있다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건 4팩 나누기 2팩 2팩이잖아. 대각선 위로 2번, 오른쪽 아래로 2번 가야 되니까. 근데 이 길이 없지. 이 길이 없다는 얘기는 요건 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는 거. 즉 한 가지는 빼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얘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앞에 건 4고 뒤에는 5고 자 20가지가 나올 거고 아래 것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A에서 2번 가면 여기 길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2번 이렇게 2번 가면 되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인데 이 길이 없잖아. 이 길 하나는 빼셔야겠죠. 네, 그 다음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얘랑 똑같지. 그럼 순서만 바뀌었고 결국은 같은 식이니까 얘도 20 나오는 게 자명하지. 2개 더하면 40 나오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18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의 원점 O에 있는 점이 매번 상하 또는 좌우로 한 칸씩 움직인다. 그러니까 위로 가든가 아래로 가든가 오른쪽으로 가든가 왼쪽으로 가든가 초이스는 이 4개밖에 없다는 얘기고 여기서 출발해서 근데 5번 움직였다라고 했어요. 5번 움직여서 여기에 올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만약에 원점에서 출발을 시킨다라고 하면 최소 한 칸씩 움직인다라고 했어. 최소 몇 번 움직여야 저기 가지? 3번. 최소 3번입니다. 그 3번은 왼쪽 1번, 위로 2번이겠죠? 적어도 3번은 가야 돼요. 왼쪽 1번, 위로 2번. 근데 순서 상관없지? 위로 2번 가고 왼쪽으로 가도 되고, 그죠? 위로 갔다 왼쪽 갔다 위로 가도 되지. 이거 배어라는 것만큼 방법은 있을 거야. 3번이라면. 근데 5번 움직여서 저기 있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오. 이겁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면 되지. 그럼 이 경우는 이 경우에다가 왼쪽, 오른쪽 한 번씩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왼쪽, 오른쪽.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해봐. 왼쪽으로 2번 가고 짠짠, 위로 2번 가고 짠짠, 오른쪽 한 번이면 결국 5번째 저기 있잖아. 이 순서만큼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고 5번 했을 때. 근데 방향성 자체가 위아래도 있죠. 지금 위아래. 그럼 3번 만에 여기 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갈 수도 있죠. 그럼 무조건 3번에서 요 모양에다가 위아래를 한 번씩 추가하면 되죠. 맞습니까? 이 외에는 뭐 대각선 비스듬한 방향은 없으니까 이 2가지 케이스가 다 아니야? 아마 답지에는 방정식 형태로 구해져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실전적으로 그렇게 풀어내긴 너무 어렵고 적절한 암산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더 좌표가 복잡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 다시 알려드리고 여기서는 어떤 모양으로 움직여야 여기 있는지 정도만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배어라는 건 어떻게 구하니? 5팩 5개를 배열한다고 가정하고 얘네 둘이 같으니까 2배 셈 많이 되니까 둘로 나누고 얘네 둘 같으니까 또 나눠야겠지. 자, 이게 30가지. 얘는 5개를 그냥 배열하면 5팩인데 위로 가는 모양 3개가 같으니까 이렇게. 자, 그럼 50개 나오겠죠? 50개.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움직일 때 반드시 써야 되는 화살표를 연두색으로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두 개만 추가하면 되잖아. 이렇게 구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원순열이 아마 제일 어려울 거예요. 하다 보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좀 할만한데 지금 20번에는 2번이 질문 들어왔으니까 볼게. 어른 3명, 어린이 6명이 원탁에 앉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어른끼리는 일단 1번처럼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른과 어른 사이에 앉는 어린이 수가 모두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일단은 약간 비대칭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 어른이 3명이래. 근데 어른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어른을 뭐 이렇게 앉혔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어린이가 몇 명이래? 6명. 그리고 1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른은 일단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이웃하지 않고 이 사이사이에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어린이가 있어야 되죠. 근데 6명인데 그럼 어린이가 둘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들어갈 수도 있지.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어른들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사이에 앉는 어린이의 수가 모두 다르다며. 어린이의 수가 모두 다르면 몇 명 앉혀야 돼요? 1, 2, 3. 6명을 3개로 나누는데 인원수가 모두 달라야 되니까 아니 6명, 3명으로 나누면 1, 2, 3도 있고 1, 1, 4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2, 2도 있고. 근데 얘네는 글러 먹었지. 어린이 수가 모두 달라야 된다니까 이렇게밖에 못 앉힙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 어린이 1명, 여기 어린이 2명, 여기 어린이 3명 이렇게 앉혀야 되죠? 맞아요. 아마 그 다음부터가 당신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원순열이잖아? 일단은 고정을 시켜야 돼.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저는 어른 3명을 원 모양에 먼저 배열을 할게. 그럼 3-1팩, 2팩이죠? 2팩. 원순열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른 3명을 원 모양에 배열할 때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3팩인데 원순열에서는 중복이 나오니까 n-1팩이라고 했습니다. 3 빼기 1이니까 2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할래?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면 자 지금 어른 1, 2, 3을 제가 이렇게 배열했다라고 해볼게요. 저는 편의상 1명, 2명, 3명이라고 했지만 이거 순서는 바꿀 수 있죠. 2명, 1명, 3명이 될 수도 있고 3명, 2명, 1명이 될 수도 있지. 맞아? 이제는 어른을 고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네, 그죠? 더 이상 원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른을 먼저 배열을 했기 때문에 1, 2, 3 이렇게 오는 거랑 1, 2, 3 이렇게 오는 건 다 다른 겁니다. 양옆에 어른이 달라지죠. 자, 그러면 1, 2, 3 이렇게 배열할 거냐 2, 1, 3 배열할 거냐 3, 2, 1 이렇게 배열할 거냐 이게 몇 개의 방법이 있겠어? 3팩토리얼만큼 있겠죠. 1, 2, 3을 갖다 줄 세우는 만큼. 이렇게? 야,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나올래나? 그냥 끝났네. 여기서 저는 끝낼 것 같아요. 자, 1명, 2명, 3명. 그럼 정했어요. 예를 들면 이 순서대로 여기에 1명 앉히기로 하고 여기 2명 앉히기로 하고 3명 앉히기로 했다라고 해볼게. 그럼 어린이 그냥 여기다 갖다 줄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남은 어린이 6명 곱하기 6팩. 얘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닙니다. 숫자가 좀 클 것 같은데
자, 5팩토리얼은 제가 120이라고 외워달라고 했고 6팩토리얼이면 그럼 720이죠. 자, 얘랑 얼마니 이거? 6, 7에 42, 6이 12. 8640?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습니까?